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살짝 달라졌죠? 제가 이사를 했답니다.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킨케어 먼저 해줄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인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짠! 에바크림 대용량이 나왔어요. 기존 거랑 크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쵸? 이게 기존도 100ml라서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2배 사이즈업 해가지고 200ml로 9월 9일에 런칭 라이브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써주시고 데일리 크림으로 정말 많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쓰시더라고요, 다들. 저도 그렇고. 이거 런칭한 지 2년 넘은 것 같은데 대용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런칭 라이브라서 할인율도 제일 크고 혜택도 제일 많고 이벤트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9월 9일 꼭 기억해주시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소속사 레페리에서 만든 스토어가 있어요. 레페리 셀렉트 스토어라고 그 사이트에서 따로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했다면 이번에는 레페리 셀렉트 스토어에서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회원가입 하시면은 추가로 1,000원 할인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건 런칭 한정 혜택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지금 샘플로 받은 거라서 이렇게 용기가 완성형은 아니지만 이전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양만 늘어났고 이렇게 디자인의 디테일 차이 정도가 조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았죠. 이거 100ml짜리랑 똑같이 똑딱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뭔가 제형의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라이브는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이 먼저 바를게요. 저희 또 최근 데일리 메이크업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평소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겟레디 말고 말하는 영상들이나 뭐 브이로그에서 하고 나오는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시고 약간 예전에 겟레디 찍었을 때랑 크게 바뀐 건 없으면서 살짝 또 다른 게 있기도 하고 신기하게 그걸 또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즘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이사한 지 아직 2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전에 살던 집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 집에서만 4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같은 동네인데 그냥 집만 옮겨서 이사를 했던 거여서 그쪽 동네에서 거의 6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죠. 엄청 오래 살았죠. 제가 원래 한 곳에서 오래 사는 걸 잘 못해요. 집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뭔가 좀 쉽게 질려가지고 저는 제 환경을 좀 자주 바꿔주는 걸 좋아해서 이사를 자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못 사는데 그쪽 동네가 제가 느끼기에는 살기 괜찮다고 느껴져서 오래 살았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한 거고요. 그렇게 오래 살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선크림 바를게요. 이거 이번에 에바 선크림도 마켓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이걸 또 약간의 리뉴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정은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샘플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선크림은 이걸로 그냥 대충 바를게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 살았다 보니까 짐이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제가 이전에 이사를 할 때 짐이 그렇게 물론 적진 않지만 엄청 많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전에도 포장 이사를 했는데 보통 포장 이사 하면은 아침에 오전에 짐을 다 빼가지고 늦어도 한 2, 3시 정도 되면은 짐 정리가 다 끝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침 일찍부터 뺐는데도 짐 빼는 것만 거의 5시간 이렇게 걸리고 또 여기 들어올 때도 그 전 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순서들이 좀 다 딜레이가 돼서 계속 밀린 거예요, 일들이 전부 다. 그날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이사를 한 거여서 브이로그를 찍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담아서 분량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다행히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사하는 거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브이로그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브이로그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사를 하는데 정말 거의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이사한 당일에는 정리고 뭐고 할 정신도 없고 그냥 뻗었어요. 그냥 짐만 집에 다 쑤셔 넣어놓고 분명 포장 이사를 한 건데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짜잘한 짐들이 많잖아요. 작은 짐들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목에도 꼼꼼하게 좀 바를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온 집이 전에 살던 집보다 수납 공간이 좀 확연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짜잘한 짐들을 넣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납장이나 이런 가구들을 다 사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가구들도 시키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막 2주 이렇게 걸리니까 도착 아직 덜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지금 거의 쓰레기장에 살고 있어요. 암튼 뭐 언젠가 정리가 되겠죠? 저는 진짜 날이 어떻든 선크림을 꼭 발라가지고 오늘도 되게 흐리거든요. 선크림은 그냥 피부 타는 게 싫어서 바른다기보다는 약간 이 피부 보호 차원에서 많이 발라요. 선크림 안 바르면 이제 노화도 막 더 빨리 오고 이러니까 기미나 잡티도 많이 올라오고 주름도 더 빨리 생기고 이래서 전 선크림 꼭 바릅니다. 목에도 같이 바르는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거 발라야겠다.
요즘에 조금 빠졌어요.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얘가 P002번.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최근에 좀 다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이거 펌핑 한 번만 해도 바르기에 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하면은 엄청 피부가 쫀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히 뭐 프라이머나 다른 거 없이 베이스 올려도 밀리는 것도 없고 얘가 되게 매트한 제형인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뜨는 거 없이. 그리고 이게 되게 얇게 피부에 밀착돼가지고 지속력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 다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쿠션 퍼프로 그냥 두드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또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또 최근에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정말 면목이 하나도 없네.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뭔가 올해 사무실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사도 그렇고 그런 뭔가 공간을 구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막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이 탄력받을 때쯤에 공사해야 되고 탄력받을 때쯤에 또 집 구해야 되고 집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요, 그냥 다 이거는 제 핑계일 뿐이고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되면은 다시 후딱 영상을 부지런히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올해 여름을 유독 좀 나태하게 보낸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무튼 이번 여름이 좀 게을렀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제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야죠. 그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아직 조금 낯설거든요. 살짝 에어비앤비에 와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뭐 차차 적응이 되겠죠.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가지고 계속 살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또 환경을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의 변화는 전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 같은 환경에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은 제가 너무 그 안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사를 많이 한 것도 있거든요. 이사를 뭐 지금까지 진짜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처음에 딱 학교 때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 이후로 이사를 몇 번 했지? 지금 이사 온 이 집이 7번째 집이거든요. 근데 이사는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신기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파운데이션 다 발랐고요. 컬러 엄청 자연스럽죠? 이 컬러가 제 피부톤에 좀 잘 맞더라고요. 기초를 이렇게 쫀쫀하게 해줘가지고 약간의 이런 살짝의 은은광 돌면서 요즘에 살짝 이런 은은광에 빠져가지고 이런 피부 표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후에 시간 지나도 기름기도 훨씬 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이거 쓰겠습니다. 에스쁘아 더브로 이지 쉐이핑 펜슬 3호 뉴트럴 브라운이고요. 요새 눈썹을 연하게 그리는 거에 좀 꽂혔어요. 이렇게 강하고 굵은 눈썹도 분위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연출하기 좋긴 한데 요즘엔 또 살짝 이렇게 이게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제 눈썹 색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빈 곳만 채워줘도 자연스럽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뭉개줘요. 그런 끝부분이 또 너무 진하면은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짝 안 나서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이거 발렌티노 뷰티 쿠션인데 이게 퍼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촘촘하게 피부에 쫙 달라붙게끔 연출이 돼요. 이것도 쿠션도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냥 베이스하기도 좋고 수정하기도 편해가지고 이거 고쿠션 글로우. 글로우가 약간 수정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를 막 엄청 파우더리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얼굴에 약간 가끔씩 봄이 털이 붙어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기 살짝 붙어있는데 프리브러쉬 그냥 이렇게 떼주면은 베이스도 안 벗겨지고 잘 떨어져요. 섀도우 이거 쓸게요. 요즘에 제가 이거 거의 이것만 써요. 이거 투크 마스터 팔레트고요. 떨어뜨릴 뻔했어. 이거 자석 섀도우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떼가지고 자석 붙여가지고 이렇게 톡 넣으면 톡 붙는. 그래서 DIY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컬러 조합으로 했는데 이 파란색도 진짜 자연스럽게 안 부담스럽게 예쁘고 이 컬러를 진짜 생각보다 많이 써요. 저 이걸로 거의 다 아이 메이크업 하거든요. 이거는 오그니스 브러쉬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브러쉬 좋아가지고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얘는 17번 이렇게 되게 빤빤한 브러쉬거든요. 얘 묻혀가지고 이게 브러쉬 뭐가 되게 탄력 있다 보니까 발색이 엄청 이렇게 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 좀 잘 덜어주고 해야 돼요. 뭔가 다른 색을 얻는 것보다 저는 아예 이런 에스프레소 같은 컬러 한 번에 눈에 딱 해주는 게 뭔가 깔끔해가지고 눈끝에 섬세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얹어줘요. 어차피 나중에 다 펴질 거기 때문에 살짝 뒤쪽에 꼬리 너무 내려가지 않게만 일자로 눈 가운데까지 빼준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앞으로 그어줍니다. 눈 살짝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벌써 약간 음영이 생겼죠? 남은 양으로 눈 앞쪽 있죠? 여기다가. 눈 앞쪽에서 가운데로. 가운데 약간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여기서 거의 변형이 없거든요. 모든 영상에 나오는 메이크업 진짜 그냥 다 블러셔랑 립만 조금 바꿔준 거지 아이 메이크업은 항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진하게 하는지 연하게 하는지 차이라서. 이거 남은 양으로 여기 삼각존 아래 너무 답답하지 않게 이게 막히지 않게만 살짝 그림자 느낌으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 작업이 끝난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점점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멍청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거 그냥 섀도우 조금 더 이렇게 묻혀가지고 위에 계속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저희가 머리를 쓰는 작업이라는 거를 최소한 하잖아요. 머리 쓰는 것도 그렇고 논문이라도 조금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덜 했다면 졸업을 하니까 그런 제 뇌를 쓰는 영역이 되게 딱 한정되는 느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내가 안 써본 쪽으로 뇌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컨텐츠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머리를 쓰고 새로운 거를 배우기 위한 두뇌 활동을 안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 있죠. 저는 쇼폼을 되게 엄청 많이 보거든요. 릴스도 많이 보고 틱톡도 요즘에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뭔가 그걸 크게 막 엄청 확 체감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느끼는 게 이게 도파민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취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집중력이 일단은 짧아지다 보니까 한 목표를 놓고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인내를 못하니까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로 느껴진다. 뭔가를 견뎌서 성취하는 그 성취도가 되게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제가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뭐 일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일상에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제가 편집할 때 예전에는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 2시간 하면은 좀 있으셔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 앉아서 인내하면서 편집을 해야지 결과물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걸 좀 견디는 인내력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래서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요즘에. 그리고 되게 잘 까먹어요. 엄청 잘 까먹고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이거 쓸게요.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예전에 비해서 뭔가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쉐딩 브러쉬 이거 이렇게 조금 더 펄렁펄렁한 브러쉬고요. 얘는 20번 브러쉬입니다. 이걸로 코 쉐딩 할게요. 이 뇌가 항상 단면거리 만드는 거를 좋아한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쭉쭉쭉쭉 생각이 이어져서 바로 액션으로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목에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나 유튜브에 도전해봐야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생각이 가는 길에 그런 허들이 생긴대요. 변명의 허들이. 그래서 근데 나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장비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영상을 조금 찍어보고 연습해보고 편집하는 것도 좀 공부를 더 해서 기술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새로운 거를 안 할 이유를 계속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뇌가 우리를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래요. 어쨌든 그 실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눈썹뼈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주고 콧망울 끝에 살짝 이렇게 깎고 여기 위에도 코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 쉐딩 브러쉬, 이거 제가 턱 쉐딩 하는 건데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돼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거. 얘도 오그니스 거고 얘는 3번 브러쉬입니다. 이걸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컬러 써서 저 이 컬러만 써요. 거의 힙펜. 아무튼 이제 딱 그거를 뭔가 알고 나서 제가 방금 계속 했던 그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아서 뭔가 점점 도태되는 느낌이고 멍청해지는 느낌이라고 앞에서 약간 살짝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계속 안 할 이유를 만드는 이 뇌의 구조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그럼 반대로 보면 내가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도전할 때 성장한다는 말이 진짜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배우고 낯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안 쓰는 뇌의 영역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를 계속 사람은 배워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뇌과학적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과학적으로 풀어진다는 게. 저는 여기 이마 쪽에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상대 살짝 여기 감싸주듯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쉐딩 끝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 써서 지금 라벨도 다 따라가지고 지워졌는데 클리어 킬브로우고요. 내추럴 브라운 1호. 저는 항상 아이라인 대신에 무조건 이거를 써서 해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거 있죠. 여기 아까 그려놨던 섀도우 영역 따라서 눈꼬리를 이렇게 빼줘요, 길게. 일자로. 근데 이때 이 눈썹 그려놓은 이 끝에를 눈꼬리가 넘어가면 균형이 깨져 보여가지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진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여기 눈 밑에 진짜 살짝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전 여기에서 언더에 뭔가 더 이걸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하려고 뭔가 더 얹진 않거든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거울 보고 쓱쓱 하면 진짜 빨리 원래 끝나거든요. 이제 뷰러 해주겠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아 이거 해야지 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주변에 이제 널려있는 다른 게 보이면은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세탁감이 있다. 빨래 바구니에 넣어야지 하고 들고 가는 길에 화장품이 막 널려있는 게 보이면 그걸 갑자기 세탁감 든 채로 파우치에다가 다 정리하고 그러다가 옆에 쓰레기 보이면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약간 본분을 잊고 계속 그 주변의 일들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확실히 나의 집중력을 도파민을 많이 뺏겼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크게 이걸 자각을 못하다가 요즘에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말도 진짜 금방 까먹고 기억을 잘 못하고 심지어 제가 한 말도 잘 기억 못하고 이런 게 좀 심해져가지고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그런 거 인스타 스토리로 여쭤본단 말이죠. 보고 싶은 컨텐츠나 그런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행지 추천, 가봤던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던 곳, 그런 뭐 상황별, 타입별, 카테고리별 여행지 추천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그거를 찍으려고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좀 고민인 거예요. 사람의 성향별로 나눠야 할지 그 같이 가는 구성원별로 나눠야 될지 뭐 가족, 친구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시기별로 나눠야 될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교집합을 다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 있죠. 그리고 여행지는 개개인의 성향이나 여행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타고 해외여행을 갔던 이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빈도에 따라서 또 저는 너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고민한다고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못 찍고 있는데 여러분의 고견을 살짝 여쭙습니다. 마스카라 이거 쓸게요. 모브닝 블랙빈 뷰티 코팅 마스카라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낀 렌즈 오렌즈의 일로이 브라운입니다. 원데이고요. 이게 그래픽이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밝은 거랑 어두운 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여행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행 가는 게 되게 큰 경험이 된다. 얻고 오는 게 진짜 많다. 배우게 되는 게 많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본인은 여행 가서도 딱히 그런 거를 크게 느낀 적이 없다. 뭘 느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질문이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을 보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저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여행을 또 많이 갔잖아요. 몇개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서 뭔가를 그렇게 배워온 게 있었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나의 세상을 넓혀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너무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겪어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문화들이 많고 세상은 넓다 라는 거를 이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여행을 하면서 그걸 피부로 좀 와닿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같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 고민하는 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게 다른 때보다도 그 나라에 사는 현지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했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저는 뭔가 여행을 하면서 내가 큰 교훈을 얻었다거나 그래도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한 점은 있었지만 크게 막 그렇게 있진 않았거든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는 그냥 그 친구랑 가서 좀 이국적인 곳에 가서 다른 환경에서 시간 보내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는 맛도 느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지. 그래서 뭔가 너무 여행을 가서 내가 그런 엄청난 걸 느끼고 와야겠다. 그런 걸 꼭
경험하고 배워야만 한다라는 그것도 이제 좀 심하면 강박이 될 수 있잖아요. 립은 이거 바를게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바르는 립이라서 다 써가지고 여행 갔을 때 세포라에서 2통인가 샀는데 다 써서 이번에 부탁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즈 제품이고 이거는 크러쉬라는 컬러 립 벨벳이에요. 이거 바를 때마다 항상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누드 립 이렇게 바르는 거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립 표현이 진짜 예쁘게 돼요. 완전 블러리하게 싹 발리는. 근데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되지 않나. 그런 경험들은 내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일을 하면서 이걸로 블러셔 이렇게 같이 해줄게요.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그렇게 고맙지 않은 상황에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제 찐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약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다 나한테 좋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저도 일을 딱 할 때 보면은 내 실수가 아닌데 약간 상황이 틀어졌을 때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 사람보다는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잘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그 사람이랑 더 일을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콧잔등에 이렇게 살짝 바를게요. 그리고 턱에도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렇게 블러셔도 해줬고 이제 하이라이터 살짝만 해줄게요. 근데 제가 원래 진짜 잘 쓰는 아나스타샤 펄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오늘 이거를 쓰겠습니다. 레어뷰티 이거 메스머라이즈 컬러고요. 이렇게 핑크빛 도는 하이라이터란 말이죠.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살짝 핑크 느낌 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오그니스 브러쉬. 얘는 13번이고요. 제가 하이라이터용으로 쓰는 브러쉬입니다. 살짝 묻혀서 여기 가운데만. 너무 예쁘죠? 완전 딱 진주 박힌 것 같은 그런 연출되는 하이라이터고요. 이걸로 여기 눈썹뼈 위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그리고 남은 양으로 입술산 위에 살짝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여기는 손으로 바르는 게 진짜 확 티나긴 하는데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원래 이런 광대 쪽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긴 하는데 여기는 자칫 많이 바르면 약간 요철 같은 거 좀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여기 눈 앞머리 여기에도 살짝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끝! 데일리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항상 그냥 저는 이렇게만 해서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항상 하는. 립은 오버립으로 이렇게 살짝 스무징 해주고. 별거 없죠? 옷 갈아입고 머리 살짝 하고 올게요. 옷도 다 갈아입었고요. 얘는 이런 레이스 포인트 들어간 탑을 입어줬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뉴욕 갔을 때 입은 건데 김아옵 제품이고요. 이거 입은 사진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진에서 진짜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예쁘기는 한데 안에 아무것도 안 받치고 입으면 이런 라인들 있죠. 겨드랑이나 등 이런 부분이 좀 까끌거려가지고 이 레이스 디테일은 진짜 예뻐요.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거 입으려고요. 제가 지금 대충 묶어놔서 이거 이렇게 양쪽에 어깨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 뒤로 둘러가지고 묶어도 되고 아무튼 위에는 이거 입었고 밑에는 청바지를 하나 입었어요. 그냥 이 부츠컷인데 진청 부츠컷 하나 입어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었어요. 머리는 그냥 에어랩으로 살짝 말아줬는데 말라있는 상태에서 말아가지고 컬이 엄청 빠글빠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끈도 그냥 목 뒤로 묶어버렸어요. 보이려나?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거든요. 자꾸 어깨에서 거슬려가지고 영상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